날씨의 아이는 재난 3부작 중에서 2편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영화가 그리는 재난은 쏟아지는 비나 비가 은유하는 지진 따위가 아닙니다. 호다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출을 해서 도쿄로 향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에는 비가 계속 내렸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늘과 닿아버린 존재를 만나 사랑하게 되죠. 소녀는 소녀를 구해내지만 두 사람은 사회를 구해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주인공들은 맺어진 것 같으니 해피한데 재난 쪽으로는 해결된 게 없어서 애매한 아주 독특한 결말을 보여주었는데요. 해결되지 않은 해방을 보여주는 이 결말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애를 살펴보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시점은 2011년이 아니라 1995년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1973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대라 하면 뭔가 다 가진 아저씨로 보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그의 세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1990년대에 20대가 된 세대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기고 미국에게도 잽을 날려본 제국을 만들었고, 부모님 세대는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거듭났죠. 하지만 감독님의 세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감독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해서 도쿄에 상경했을 땐 경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건 1995년부터였는데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재난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금의 일본, 아니 지금까지의 일본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열도를 강타한 거죠. 1995년 1월 스즈메도 다녀간 고베에서 70년 만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만 대략 6,400명. 대도시라 재산 피해도 컸는데 집과 회사와 출근길, 도시 전체가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재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뉴스가 한창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을 무렵 도쿄에서 또 다른 재앙이 터졌는데요. 도쿄의 지하철역 곳곳에서 뜬금없이 독가스가 살포되었죠. 6,300명이 넘는 사상자, 무고한 시민들이 청산가리보다 무려 500배나 더 독한 살인이라는 유독가스에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테러 집단의 소행인가? 경찰과 군이 투입돼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9개월 전에 똑같은 독가스가 한 마을을 덮쳤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바로 나가노현의 마츠모토시, 감독님 고향의 옆 동네였습니다. 범죄의 배후는 놀랍게도 사이비 종교, 그 이름은 옴진리교. 더 놀라운 건 이 종교의 교주는 TV에도 여러 번 나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유명한 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쿄의 지하철을 테러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정부를 전복시키고 세계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독가스를 만들고 살포한 실행범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심지어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생들이 테러를 범한 셈이었습니다. 감독님과 비슷한 나이대, 같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닌 청년들이 그가 사는 도시와 고향 부분을 테러한 것이죠.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그 이야기가 사라진 세상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감독님 또래의 베스트셀러 작가 아마미야 가리는 20대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일상인데 그곳은 틀림없이 폐허였다. 건물도 거리도 이전과 변함이 없는데 이를 지탱하던 토대가 무너져 있었다. 버블 붕괴 이후의 쓰레기 더미 위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한없이 걷기만 하다 자빠지는 것이었다. 私ねうまく歩けなくなっちゃったのいつの間にか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열광했다. 프리터였던 나에게 없던 것을 옴진리교의 신자들은 갖고 있었다. 나에게 없던 것, 그건 한마디로 사는 의미였다.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으로만 세상에 존재했던 나는 생명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다. 옴진리교의 젊은이들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손에 넣고 있다는 듯이 세계를 구한다는 엄청난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들에서도 아마미야 작가가 말하는 감정이 어렴풋이 느껴지곤 합니다. 뜻모를 공허함을 안고 폐허 같은 일상을 사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독가스 테러를 한 옴진리교는 분명한 범죄 집단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気持ち悪い
最悪。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기댈 정도로 괴로워했던 청년들의 절망감, 고독감, 그리고 희망 같은 것에는 공감과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상실감을 가진 같은 세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누군가는 하필이면 사이비 종교에서 사는 의미라는 것을 찾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든 사는 목적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ほだかはどうして家で？なんだか息苦しくて地元も親も 이처럼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창조하는 인물들은 그가 경험했던 청년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들. 창밖의 세상은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청년들은 세상과 자신 사이의 격차를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죠. 도대체 난 왜 이렇게 힘든 걸까? まるで世界の秘密そのものみたいに彼女は見える。 인물들의 공허한 상처와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은 열망은 세계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는 세계의 비밀을 향해 떠난 여정이기도 한데요. それは本当に想像を絶するくらい孤独な旅であるはずだ。ただただ深淵にあるはずと信じる世界の秘密に近づきたい一心で、僕たちはそうやってどこまで行くのだろう。 하지만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속 5cm의 타카기는 결국 그 비밀을 마주하지 못했고, 언어의 정원에서 타카오는 그걸 알 것 같은 유카리에게 빠져들었지만 막연하게 알듯 말듯한 답만 얻었죠. 그리고 날씨의 아이. これは僕と彼女だけが知っている世界の秘密についての物語だ。 마침내 주인공들은 세계의 비밀을 만들고 세계의 형태를 바꿔냅니다. 날씨의 아이는 90년대 일본의 혼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도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라는 요소는 나오지만 날씨의 아이처럼 돈이나 취업이 강조된 적은 없었죠. 어린 미성년자를 데려가려는 양아치들은 그 시절 신문 사회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원조교제를 떠올리게 하고, 주인공들에게 일을 주는 잡지는 세기 말에 대유행을 하면서 아사하라 쇼코를 띄워주었던 오컬트 문화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 곳곳에는 도쿄의 전철이 지나가는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오고, 봉투에 쌓여 버려진 총기와 테러를 경계 중이라는 문구, 그리고 독특한 형태로 사람들을 덮치는 물구름까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가 연상되는데, 이 모두가 잃어버린 시대 1995년에 그 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신께 닿아 있는 존재 히나가 등장하죠. 天気って不思議だ。ただの空模様にこんなにも気持ちを動かされてしまう。心をひなさんに動かされてしまう。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 호다카가 히나에게 빠져드는 과정은 일반적인 로맨스보다는 구원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남녀 관계는 무엇이고 가족이란 어떤 건지, 인생을 사는 재미란 무엇이고 올바른 사회윤리란 어떤 건지, 부모님이나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리를 히나를 통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죠. 그들이 힘들었던 건 날씨 같은 자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을 가벼이 보고 외면하는 거대한 사회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히나를 제물로 삼는 건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인물들의 그림자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들이기 때문인데요. 숨이 막혀서 가출을 하는 것도, 취업이 안 되는 것도, 가족과 함께하는 게 어려운 현실도 날씨 때문은 아닙니다. 신께 닿은 존재를 제물로 바쳐도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맑음 소녀는 자연 법칙을 조절하는 약간의 신통력을 가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 사회적인 재난을 해결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카이 감독님의 팬이라면 재난 3부작은 동일본 대지진을 은유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2011년에 일어난 지진이 1995년의 트라우마를 재발시켰다고 분석합니다. 문명이 발전해도 재난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현실, 연이어 터진 인간들이 자초한 끔찍한 사건 사고들. 이 사건들은 크게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낳았다는 점에서 16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재현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올바른 사회 윤리가 무엇인지 이런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맞물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지 방안은 보이지 않죠. 그저 경제제일주의와 압박적인 사회에 대한 일침과 무조건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종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해방으로만 나아갑니다. 사회가 버린 소녀 그리고 사회를 외면한 소년 두 만남이 도쿄를 잠기게 합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떠올려버린 세기 말의 트라우마. 날씨의 아이 해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